전통 침dom의 김우영입니다. 제 9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제 전국의 벚꽃과 아름다운 봄꽃들이 만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벚꽃 명소가 너무 많은데 작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전 국민이 꽃구경을 포기했는데 올해도 마음 놓고 꽃구경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루빨리 코로나19 백신 접종하여 면역 항체가 전 국민의 70% 정도 생기면 여행도 갈 수 있고 가을 단풍놀이도 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전달하는 정통 침dom학을 열심히 시청하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지난 8차 방송에서 예고해드린 편두통, 안면신경마비 구안하사 3차 신경통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편두통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인, 유전적 원인과 신경쇠약, 수원, 방사과도, 월경 이상, 빈혈, 히스테리, 비애, 분노, 류마티스, 변비, 귀, 코, 편도선 및 눈의 질환 등이 원인이 되어 한쪽 혈관의 발작성 경련 때문이라고 하며 여성은 특히 월경기에 많이 나타납니다. 정상 발작성으로 오는 두통으로서 6시간 또는 12시간 지속되기도 하고 불쾌, 현운, 이명, 안화선발, 오심, 기지개를 전조증상으로 하여 심한 편두통, 좌측에 많이 생기고 간담에서 오는 편두통은 우측에 나타납니다. 치유법은 처음에는 두통이 있는 쪽에만 하고 근처에는 손을 대지 말고 다음 치유점에서 2, 3일 뜨면 좋아지는데 점자리는 풍문혈, 천주혈, 풍지혈, 견해유혈을 치열해 한 척에 7장 내지 10장을 뜸을 하고 이상과 같이 해서 치유가 안 될 때는 전신요법으로 족삼리혈, 곡지혈, 백회혈, 폐유혈, 고항혈, 심유혈, 간유혈, 간담혈, 전중혈, 중환혈, 수도혈, 삼음교혈을 더하여 계속하여 뜸을 하면 언제 나은 것인지도 모르게 없어지고 났습니다. 좌측 편두통은 심비장 관계로 온다고 봅니다. 무극보양뜸과 함께 심유 전중을 뜸을 뜨고 부인의 경우 자궁유치와 심장유치도 되므로 삼음교와 함께 사용하면 더욱 효과가 있고 보통은 좌측편 두통이 많은데 여성의 경우 우측편 두통이 생기면 간, 담량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통과 더불어 우측, 등, 어깨, 갈비뼈 통증, 헛배부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유혈도 함께 치열하고 이외에 기를 앓은 사람에게 편두통이 많이 나타나므로 그 원인에 대한 뿌리를 치유해야 합니다. 다음은 안면신경마비 구안하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면의 근육은 특 운동을 관장하는 교근만이 손발의 근육과 마찬가지로 관절 운동을 하고 그 밖의 근육은 발생학적으로 피부근의 남은 흔적으로서 주로 표정만을 관장합니다. 그리고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은 완전히 구별되며 분포도 다릅니다. 따라서 안면신경마비란 주로 표정을 짓는 근육 운동을 관장하는 신경이 그 경로의 명령이 차단되거나 신경핵이 마비되어 명령이 전달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는 운동 명령을 내리는 대뇌 중추가 침해되어 안면신경마비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침해된 부위에 따라 증상도
달라지고 마비가 나을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마비 정도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든 조기의 원인을 알아야 하고 적절한 치유를 하여야 합니다. 원인: 감기, 외상, 전염병, 중독, 귀, 뇌 질환, 신경염, 근위축 등의 원인으로서 안면마비는 60% 이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감기 기운이 있거나 찬바람을 쐬었을 때와 과로나 과음으로 잠을 잘 때 자세가 바르지 못한 채로 춥게 자고 났을 때 귀 뒷부분에 가벼운 통증이 생겼다가 한나절쯤 지나면 얼굴 반쪽이 일그러지고 또는 중이염, 축농증의 수술 후 마비는 안 된다 해도 안면에 경련 발작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증상: 마비는 대다수 왼쪽이나 오른쪽 어느 한쪽에 오고 마비된 쪽의 앞이마는 주름이 없어지고 또는 표정이 일그러져서 구안화사 환자의 특유 면모가 나타납니다. 눈은 충분히 감기지 않고 구각이 건강한 쪽으로 잡아당겨져서 틀어지고 식사할 때 입에서 음식물이 새어 나오고 때로는 말을 잘 안되고 음식 맛도 잘 모르게 되며 귀가 잘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는 이 환자는 눈이 잘 감기지 않기 때문에 결막염과 각막염이 걸리기도 쉽습니다. 치유법은: 이 병은 예후가 원인에 따라 다르게 침구 치료로서 많은 효과를 내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발병 후 빠를수록 경과가 좋지만 마비되어서 여러 달이 지난 병 환자는 완치를 바랄 수 없습니다. 전신 조정의 목적으로 족삼리혈, 꼭지혈, 관원혈, 철로혈, 심주혈, 간유혈, 신유혈, 중환혈의 뜸을 매일 하고 국소적으로 환측의 풍지혈, 완골혈, 현노혈, 견정혈의 뜸을 5장씩 연 3일간 뜸을 뜨고 3일은 쉬었다가 한 번 뜸 뜨고 그리고 5일 쉬었다가 한 번 뜸 뜨고 7일 쉬었다가 한 번 뜸 뜨고 7일가량 쉬도록 하면 대개의 단순한 와사증은 거의 다 완치되지만 이상의 날짜에 완치되지 않을 때는 전신요법과 국소요법을 같이 매일 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요법으로서 거의 완치를 보았지만 참고로 치유 중에 한쪽이 부풀어 오르며 통증을 더 느끼게 되는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염려할 것은 없고 다음 치유를 며칠 쉬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얼굴 부위에 절대 뜸을 떠서는 안 됩니다. 경락설에 의하면 안면에는 재양경이 분포되어 있어 불덩어리라고 하였고 현대의학에서도 안면 근육은 다른 근육과 달라서 뜸을 하면 그 흔적이 없어지지를 않게 되므로 뜸이 불가하니 침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차 신경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면에서 전두부에 걸친 앞쪽의 통증을 안면신경통 또는 3차 신경통이라 합니다. 이 부분을 관장하는 신경은 3차 신경, 안면신경의 중간지, 서린신경, 목신경의 일부, 자율신경의 구심지 등 여러 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기 신경의 분담에 따라 통증의 범위와 성질이 다르며 이것을 정확히 구별하지 않고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전형적인 3차 신경통은 40세 이후의 고령자에게 많습니다. 그 발생 빈도는 아래 위, 턱, 전두부의 순서이며 대체로 오른쪽이 왼쪽보다 많습니다. 아래턱과 위턱 양쪽에서 오는 수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한 부위의 통증을 제거하면 양쪽 것이 다 나을 수 있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 류마티스, 연독은 납중독을 말합니다. 3차 신경의 압박, 한냉, 빈혈, 히스테리, 감기, 외상, 두부, 질환, 치아, 코, 입, 귀, 눈 등의 질환에서 온다고 봅니다. 증상, 얼굴에 나타나는 발작성 극통증으로서 갑자기 심한 통증이 몇 초간 지속되며 그 후에 발작적으로 되풀이되고 통증이 3차 신경지로 전파되어 방선상으로 급파하는 것이 전기와 같습니다. 그 통증은 제1지의 것은 전두, 안구, 상안검, 제2지의 것은 하안검, 상순, 비익, 상치열, 제3지의 것은 아랫입술, 아래턱, 하치열 및 혀끝에 나타납니다. 격렬한 발작이 있을 때는 운동 및 분비신경의 자극받아 안면 경련, 눈물, 콧물, 침, 분비, 항진이 생기고 결막 충혈이 보이기도 합니다. 안면통은 제1지, 제2지, 제3지 모두 나타날 때와 각각 분지에 나타날 때도 있고 그 통증의 종류에 따르므로 치유 방법도 그에 따라 다르게 합니다. 침뜸학에서는 얼굴은 불덩어리라 하였고 그래서 겨울철에 아무리 추워도 다른 곳은 다 감추어도 얼굴만은 내놓아야 되는 곳이라 뜸은 절대로 안 됩니다. 치유법, 뜸치유법, 족삼리혈, 곡지혈, 중환혈, 천주혈, 풍지혈, 대추혈, 완골혈에는 침뜸을 같이 해도 좋습니다. 제1지의 경우 두유혈에 3cm 사방에 뜸을 하고 제2지의 경우는 혈로혈을 더하여 뜸 뜨고 제3지의 경우는 곡빈혈, 정령혈, 완골혈에 뜸 7장 내지 10장씩을 뜸을 하면 진통제로 살던 사람도 이렇게 오래 뜸을 하면 완치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정보가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손가락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건강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많이 소개해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차 방송은 여름철에 많이 생기는 습진, 중년 남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전립성 비대증, 중년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자궁근종에 대하여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에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